왜 자꾸 잊혀질만 하면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이 타살 가능성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습니다. 뭐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 번 이제 언론 인터뷰에도 나왔는데 또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발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변사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부인하고 타살 쪽으로 의심을 하는 그런 근거는 뭘까? 사망 전날에 강제추행 피고소로 사퇴하라는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 사망 당일날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부검 없이 화장이 되었다. 이 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진짜 산에 가기 위해서 등산복을 입었고 그 등산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살인범일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부검 없이 화장이 되었다. 타살 흔적을 지우기 위한 그런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저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도 그렇고 뭐 이거를 조사했던 여러 가지 기관들도 그렇고 다들 극단적 선택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정치적 타살 내지는 실질적인 타살 얘기를 꺼낼까? 최기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타살 가능성은 별로 보지는 않는데요. 예. 저 부검 없이 화장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좀 부검을 하는 편인데 예. 이제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으면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공인이었고 굉장히 이런 문제가 또 논란거리가 될 줄 알았다면 예. 그때 당시에 부검을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과 박원석 의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박원순 전 시장과 조금 더 가까웠습니까? 두 분 다 가까웠습니까? 제가 과거에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가깝다고 할수 가능성에 있는데요. 저는 저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 부적절한 그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근거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예. 저기 고인이나 혹은 유가족들에게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런 의혹을 저렇게 희박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미 이게 이제 수사당국에서 결론을 내렸고 또 유족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예. 이제 와서 무슨 타살설을 제기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저런 얘기를 또 유가족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뭐 세간의 관심을 본인이 받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예. 과연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고인이 된 분의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가족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런 방식으로 헤집어가지고 글쎄요. 저는 변호인이라는 분이 왜 저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도 아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부적절한 거죠. 본인이 어떤 관심을 예. 받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고인을 뭐 이용한다든지 예. 또 유가족들이나 이 관련돼서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상처를 헤집는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이 아닌 타살 가능성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고 전날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돌았던 소문 지라시랑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 방송사에서 저녁 뉴스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큰 특종 단독 보도가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낮부터 돌기 시작을 했죠. 또 일각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한 청와대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정치적 조언을 줬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직에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당시에 좀 돌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전재수 의원도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 얘기들은 좀 들으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네, 그때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근거로 이게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정치적 압박이었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게 근거가 빈약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박 전 시장이 유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를 했던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고 예. 이미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수사했는데 누가 외압을 넣어가지고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수사의 종결에 이르도록 뭐 압력을 가했다. 예.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유족들이 이 유서와 수사 결론을 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살 혐의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분은 조금 전에 이분이 이제 사건 내막을 알수록 예. 미스테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분의 주장이 사실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중 이달 중에 아마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다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박원순 다큐멘터리가 이제 상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화 홍보를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될 경우에는 뭐 이런 정치적 타살이냐, 아니면 뭐 극단적 선택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